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그래도 한번 찍으셨다고 이거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벌써 적응을 그럼요. 한번 찍으면 금방 적응하시죠. 이제 고정 패널이세요. 자주 계속 오세요. 저희가 이제 영재고 과고 특집, 의학계 특집, 과학에 관련된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특집 방송에는 항상 출연해 주시는 겁니다. 전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관심 많습니다. 소개해야 되겠죠? 소개 안 하면 또 혼나니까. 우리. 그렇죠. 해야죠. 제가 항상 소개를 까먹거든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송도 클로버 수학과학 교육학원의 원장 이면정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 같아. 아나운서 같은 게 아니라 아나운서 출신이셨던 것 같아요. 발음 너무 좋고. 이공계. 발음이 예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주차로 넘어가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럼 도대체가 어떤 학생이 영재원에 들어가느냐. 이제 구체적인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내 아이와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 가면서 내 아이에게 한번 더 씌우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저 정도 된다. 우리 아이는 요게 더 넘친다.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이걸 보완해 줘야 되겠다.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실 테니까 좀 한번 어떤 학생들이 좀 합격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서 크게 자신의 어떠한 과학적인 인사이트가 성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실적을 한번 좀 봤어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찾아요? 찾아다닙니다. 송도 클로버 학원에 실적을 봤는데 16년도부터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영재원 실적이요. 쭉 계속 있는데 제가 얼마 최근 21학년도죠. 영재원을 초등학교 해갖고 21명이나 영재원을 합격시켰어요. 궁금한 게요. 21명도 많은데 그러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21명만 준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준비됐나요? 24, 5명 준비시켰어요. 네? 잘못 들었나? 근데 21명이 합격이라고요? 요거는 조금 그건 알아서 송도에 계신 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합격률이 그렇게 좋은 거 같아요. 영재원 특강을 좀 따로 진행을 해요. 기출 위주의 그런 걸로 이제 따로 이게 영재원 시험은 다 서술이거든요. 단답식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특강을 좀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특강을 신청하실 때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직 영재원 이런 거 지금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아이가 와서 못 알아듣고 시간 때우면 낭비니까 그래서 좀 안 된다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정말 좀 할 수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쭉쭉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90%? 90% 넘죠 이 정도면? 네. 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공신력 있게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될 학생들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이 아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성장하는 것들도 좀 대부분 보이실 것 같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의 방송은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굳이 필요 없는 학생들에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해시키는 방송이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저도 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 그래서 가명 쓰는 거예요. 이거 본명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도 클로바. 이미 늦으셨어요?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주로 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좀 효과를 좀 보나요? 이게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행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저희가 수학과학 전문학원이잖아요. 근데 이 가르칠 때 항상 심화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수학은 진도 빼기 6학년인데 고등거 하고 이거 유행이잖아요. 많이 유행이거든요. 어머니들이 그거 너무 많이 원하세요. 근데 몇 학년 거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냐 하는 문제 해결력이 정말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학은 아이들이 진짜 깊이 있게 제대로 배워놓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배우더라도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뭐 책을 읽거나 논문을 찾아보거나 그와 관련된 뭐 인터넷 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깊이 있게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제대로 파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심화까지 제대로 정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영재원 시험들은 다 서술형 평가입니다. 그냥 단답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영재고 입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고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되지만 다 그걸 구체적으로 서술을 그냥 입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과고는. 그리고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지필고사가 있는 거고 영재원도 지필고사인데 그게 다 서술형 평가예요. 근데 아이들이 웬만하면 뭐 다 똘똘하고 다 잘하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내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요게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서술형 위주로 아이들 많이 잡아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실험을 하더라도 실험 주제만 주고 계획 알아서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론을 모르면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험 결과가 나오면 아 신기하다 끝이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도출을 다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있게 개념을 가지고 실험에 적용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도출을 깊이 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영재원 배출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꼭 저희 클로버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지역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뭔가를 공부할 때 깊이 있게 제대로 배우는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자 정리를 하면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력, 다시 말해서 좀 깊이 있게 어떤 하나의 그 과학적인 원리를 끝까지 좀 자기 완결적인 구조로 들여다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서술형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 요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서술형으로 증명해내고 자신의 어떠한 내용들을 글로써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 아는 거다. 네, 맞아요.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좋은데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였네요. 괜찮은 진짜 저는 과정이었네요. 소름 돋아요. 솔직히 제가 원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제가 또 과학방송 하고 있잖아요. 과학방송 하시고 정말요? 학원은 국어학원 하시고 그래 아까 원장님이 여러 지역인데 그 원장님 말씀을 되게 좋아하시는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세종이고 국어학원 하시고 나 진짜 미치겠네. 과학방송 하는데 왜 국어학원을 하세요? 과학학원도 했습니다. 그건 아픔이고요. 네. 네. 저는 민우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정말 원장님 감사해요. 오늘 정말 네.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 무작정적인 그런 선행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선행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원리를 하나씩 아까 보니까 혹시 그러면 학원에 실험도 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실험실은 이제 뭐 대학 장비, 그러니까 실험 기구들이 교실마다 비치가 되어 있고. 교실마다요? 네, 교실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고 현미경실이 또 따로 있어서 뭔가 이제 관찰하고 할 때는 다 현미경실로 아이들이 이동해서 관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좀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다니면 초중고까지 과학은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좀 정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진로가 빨리 설정이 돼요. 근데 진로가 빨리 설정된 친구들은 그 주제에 맞게끔 자기 진로와 연관된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제가 한 편씩 쓰게 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쓰게 하는데 보통 의대 좀 목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균을 키운다든지 뭐 셀을 배양한다든지 이런 실험들이 좀 필요해서 학원 자체에 클린룸을 좀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학원에서 또 실험이 불가능한 그런 실험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랩실이 다 컨택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직접 가서 다 실험해서 데이터 뽑아서 논문 쓰고 그거를 왜 쓰냐? 중학교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 전람회, 과학 전람회가 저희가 100% 수상이에요. 전국대회까지 쭉 있는 대회인데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고등학교에선 세특으로 녹여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 진로에 관한 탐색을 계속 한 거고 연구를 한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생기부 가지고 과거 영재고 진학하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첫 번째가 서류 평가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는 하진 않아요. 완전 불어. 그 결과가 입시의 결과보다는 저는 이제 언제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입시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의미가 좀 있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입시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는데 저는 제가 뭐 가명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완제적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공교육,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은 무조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실 지금 현재 중심이고요. 학교 교육 자체가 정상화되어지고 많은 부분에서는 영향력을 잘 좋게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사실은 영재원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최종적으로는 과거 영재고잖아요. 공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영향의 범위를 놓고 본다면은 공교육 주도성이 확고해진 게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사교육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역이 뭘까에 대해서 항상 보완적 형태의 개념이어야 한다. 공교육을 돕고 공교육 속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들 혹은 공교육에서 담기에는 조금 특출난 학생들을 좀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영재원이라든가 원장님께서 좀 진행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결론을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학생이 잘 들어가냐라고 하는 학생은 결국 서술력이 강한 학생이다.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스스로가 책을 보고 서술형적인 형태,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를 자기 스스로 설명해낼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우수한 과학 인재로 대한민국은 인정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영재원에 들어가고 과거 영재고에 들어간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과학자가 되기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가장 밑바닥에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문제 해결력과 그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갈 수 있는 학생이다. 야, 서술형이 국어 과목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과학에서 메인이었네요. 서술 어휘. 네, 서술형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송한데 거죠. 저희 클로버 다니는 친구들은 논술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요. 필요 없다고. 죄송하지 않아요. 네, 이분한테 다시 죄송하고 저는 민우입니다. 아예 전혀. 저 민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주로 매년 이제 고3들만 이제 입시를 상담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그 아이가 고3의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정말 이런 교육을 좀 거치고 그다음에 어휘 좀 많이 좀 습득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과정들이 굉장히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웠던 그쵸.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맞아요. 생기부를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수시를 했을 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원장님 뵙고 말씀 들으니까 좀 속이 왠지 모르게 전 속은 좀 시원합니다. 우리 레오님 속 시원하면 안 되는데. 속이 좀 시원합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진행할 때 대부분 다 하잖아요. 지원율 보니까 대단한데요. 뭐 1000명, 뭐 60명 뽑는데 1000명 지원하고 이거는 어찌 본다면은 그냥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 유행을 무조건 타는 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들에게. 그랬을 때 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학생들은 유행을 안 타도 된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 영재원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과정일 뿐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이공계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의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과학에 미친 애들이 가는 곳이에요. 영재원은. 그래서 수과학에 그렇게 미쳐 있지 않다. 뭐 문과 쪽으로 더 이제 뭐 강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꿈이 정말 과학에 이제 미친 애들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저는 영재원을 가길 원해요.
엄마가 미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미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방송 다 보셨죠, 어머님들? 끌려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많죠. 그래서 지금 안 된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미치셨다고 해서 애가 미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애가 막 미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심지어 전람회도 예. 그 논문 쓰는 것도 어머니들이 막 끌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더 서약서를 받아요. 어머니가 쓰고 싶은 건지 아이가 쓰고 싶은 건지 면담 다 하고 오리엔테이션 해서 각서도 받아놓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는 관심이 없고 하기 싫다. 그러면 어머니가 일반인 전형으로 나가셔라. 도와드리겠다. 이제 그러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미친 일반인 전형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있어요. 처음 알았는데. 전람회 대학생도 있고 그래요? 일반인 전형도 있어요. 어머니 나가세요. 네, 어른들도 할 수 있어 도와드릴게요. 동피디님 전람회. 나가시면 되겠는데. 전람회 써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하세요? 예. 아이한테 괜히 시키지 마세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어디 가서 우리 써먹죠? 자꾸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엄마 나가세요. 가실 때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실 때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랑입니다. 자. 아유,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자주 나와주시는 거죠. 네. 과학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나오면은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실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나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그 교육진담이 다양한 형태의 패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청취자분들도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응원 댓글 쭉 달아주시면은 아마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툭 한번 번외로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었어요. 갔었는데 저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봤어요. 현미경실도 보고 랩실도 보고 대학교랑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셔가지고 거기서 진행하지 못하는 실험은 뭐 대학 부설 연구소에 가서 실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그 한 것도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조금 이제 여러 대화 뭐 특히나 어떤 그 내용들 많이 봤는데 제가 또 그래도 이 오랜 계통 이 계통에 있으면서 이제 느낀 부분이 사실상 이런 경우는 이제 저도 뭐 대치동에 여러 영역을 가지고 있고 오랜 동안 대치에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좀 부분이 있는데 좀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송도를 제가 개발되기 전에 뻘일 때 갔거든요. 수인선 기차 타고 협계열차 타고 네, 그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청춘 시절에는 아픔이 있어요. 헤어진 아픔이 있을 때 제가 송도 뻘을 제가 가봤는데 갑자기 송도 뻘이 막 되게 발전이 되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느낌은 좋았거든요. 느낌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교육특구적인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특별한 형태의 교육이 굉장히 공교육과의 보완적 형태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이라고 표현할까? 이거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제가 막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대치에서도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송도에서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치에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대치에 아직 클로버가 없는 거죠. 괜히 질문한 것 같아요. 괜히 질문했네. 그런 거.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는구나. 집 앞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원래 서울 출신이고 인천에 이사 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집 앞에 그냥 시작을 해서 네, 아마 대치에 살았으면 대치에 있겠죠. 네. 알고 보면 이게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궁금한 사안이 결국은 알고 보면은 단순한 거. 이게 이런 걸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볼 필요가 이사 가셔서 15년 전에 했었는데 원장님 전문화되고 이제 거기도 저희도 과학학원을 하면서 했는데 어디다가요? 분당에서 제가 했었어요. 네네. 때려친 이유가 애들이 약품 바닥에 쏟아갖고 바닥 타일 다 일어나고 그거 인테리어 위험하고 힘들다 하지 마라. 인테리어 비용 아끼셔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 마라. 그래서 당장 내가 그 속 빼고 막 그렇게 했는 기억이 있었는데 한 15년이 20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너무 알겠습니다. 부럽네. 너무 부러워.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실 이 방송을 사교육 관계자들도 많이 들으세요. 예, 많이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분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가능한가?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이 이사 가서 그리고 네. 인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처음에는 뭐 교육 수준이 많이 낮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송도의 교육 수준은 클로버가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주 안 그러실 것 같으면서 막 그러시는데 나 진짜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원장님. 클로버 얘기할. 야, 교육진단 방송이 안 그러실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인천 말씀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세종을 주로 밀고 있어요. 두분 하세요. 저는 세종을 아니, 주로 밀고 있어요. 갑자기. 원장님이 인천? 전 세종. 송도? 네. 아.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 그런 과학에 관련된 니즈가 있고 특별한 어떤 보완적 형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신다면 새로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물론 인문학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경쟁의 바탕 속에는 수과학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아이들을 어떻게 수과학적인 인사이트를 길러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자아실현의 한 내용도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측면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오늘 귀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꼭 다음 방송 또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뭐 벌써 이미 끝났습니다. 때처럼 우리 레옹님 버전 2야. 두 분 같이 문전 오면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말씀하셔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이렇게 없이 하는 방송인 줄 정말 몰랐어요. 미리 질문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저 NG도 없잖아요. 그냥 가요. 잘못되면 잘못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진짜 거죠. 편집 한 번 안 해요, 저희. 네. 편집 안 해요, 저. 편집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름 이 자선적 형태로 의미 있게 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맨날 할 때마다 구독, 좋아요 했는데 오늘 원장님 나오신 기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